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까지 한 5분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을 하고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현재 코스피 1.3%대 강세권에서 머물고 있네요. 2,303.81포인트의 거래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에는 0.4%대까지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현재 그래도 800선 넘길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79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해보고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아마 오늘 많은 앵커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같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오늘 기술적 반등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번 한 주 고생들 많이 하셨다,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랑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멘트를 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도로 현금을 늘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요. 오늘 최고가가 309.90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310.00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지금 0.10포인트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여기를 좀 더 세게 붙였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종목군들의 힘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종목 힘을 잠시 파생시장 쪽인 선물, 미래 가격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초반에 추가적으로 갭 상승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엄청 했죠. 갭이 컸기 때문에 오후에 밀리는 전강 후약이 될 거다. 전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종목군들이요. 이 내려오는 폭에서 무조건 버텨내고 있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매도를 해봐. 다 받아내겠어. 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위쪽으로까지 올려준 건 좋았는데요. 이것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수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지금 가속도를 하고 시장을 내렸죠. 이때 수급이 큰 특징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매도가 결국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아쉽게도 저도 여기 끝났습니다. 단기적으로 꽉 채우는 이 8월 13일 날 이 고점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느 자리인지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갭 자리가 벌써 갭하면 필시기가 이제 생기셨을 것 같은데 딱 떠오르실 텐데 여기서 막혔다라는 것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확인이 필요한 숨어있는 갭을 확인하러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북한 리스크 부분에서 해석을 좀 해놓는다면 이 선물 시장일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외국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중 부근에 9천억, 오늘 장중 부근에 7천억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북한발의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주말에 이제 코로나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종목에서 한번 볼 건데요. 뭐냐면 오늘 시장 쪽에서 특징적으로 조금 잠시 한번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수익률 피해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레몬 같은 종목군들이 윗골을 달리면서 내려온다. 코로나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주말에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악재 해석은 좀 안 하려고 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적으로 있었죠. 오늘 시장이 강했지만 좋았죠. 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요. 와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디램이요. 안 가져간대요. 확장도 안 된대요. 그런데 주가가 혼자요. 혼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푸드카트처럼. 이 표현이 되면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요. 제가 왜 계속 고점이 막혔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꼬리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단기 매매들이 예측성으로 음봉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급을 놓고 보면 역시 그냥 시장을 기술적 반등으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제가 이제 우리 코트에 있다가 최근에 좀 언급을 안 했죠.
자, LG생활건강입니다. 이슈들 계속 표현을 하죠. 주말 이슈가 하나 있으니까요. 지난주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였고 이번 주는 직접적인 우리 한국과 중국 간의 이슈가 좀 있죠. 호재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습니다. 자, 가고 싶습니다.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심리는 아직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종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또다시 이제 제가 좀 예의주시했던 것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나 봤거든요. 오늘 시장이 전형적으로 기술적 자리다, 반등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70% 이상의 앞의 고점을 다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꼭 이 부분 잊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내가 딱 매력적인 가격, 흔들리지 않는 매수가를 잡기 위해선 좀 더 기다린다 하락을 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지수도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갈 수 없는 그 고점 막힘 지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먼저 리뷰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한세시럽부터 리뷰해볼게요. 34%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레몬 같은 경우도 18%대, 또 대웅제약도 4%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맥스 NBT도 2%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레몬이랑 대웅제약 그리고 코스맥스 NBT까지 AS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겠죠. 내일장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전략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점에서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기 전 기준으로 보죠. 먼저 쉬었던 종목에 먼저 집중을 한다라는 표현을 드렸었죠. 대웅제약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여기서도 리뷰의 포인트가 뭐냐면 고점이 앞에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더라도 아직 시장이 공격적으로 추격을 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계속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표현이었고요. 하지만 이걸 분할 매수 쪽으로 계속 모아가 본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 쪽으로는 이게 이제 대웅제약이 어제 표현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코스맥스 MBT도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맥스 MBT는 뭐냐면 여기 하나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 코스맥스 MBT는 시장의 흐름을 놓고 똑같이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즉 1,5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야 되는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오늘 대형주 쪽으로 좀 쏠렸기 때문이다라는 핑계와 명분을 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MBT는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장대 양봉으로 감싸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것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 부분에 같이 동반해서 커플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올라가봤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는 추가적으로 내려올 급락 부분의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를 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부분 쪽으로 뭐 시젠 부분부터 해서 제넥신, 그 다음에 녹십자 엄청나죠. 어제 임상 이제 확정돼서 발표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 보자고요. 다시 한번 강하게 뽑아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 날인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그 재료가 소멸됐나요? 소멸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뭔가 꼭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시장이 지수가 내려오니까 같이 어제처럼 내려온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런 종목군들, 내가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지만 윗꼬리에 음봉 전환된 건 자, 그게 어떤 업종이라 할지라도 전 다 때리고 간다. 예, 현금을 다 만든다. 이 캔들 모양들은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잘 이겨내셨다라는 말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이겨내셨고 자신의 스토리가 인정이 된다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시세보다는 그 투자 포인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도 내가 좀 더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는 수급을 내일장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의 다시 한번 외인 창구 선물 시장 쪽에 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처럼 매수가 들어오면 내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좀 더 매수를 할까? 앞에 고점을 뚫어줬네. 매수하자라겠지만 이것이 매도로 다시 한번 바뀐다면 역시 본다. 매수 타이밍은 뒤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눌리는 전략, 반드시 요 창구만 보셔도 충분하다. 굳이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의 특징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장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종목군들의 좀 후보군 쪽은 앞에서 대웅제약 편처럼 먼저 쉬었죠. 권리락 부분을 발생이 됐고 무슨 이유에 다시 한번 제자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쪽으로 오늘 조금 좀 빨리 올라왔어요. 2차 전지 쪽이 좀 같이 좀 빨리 올랐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첨보는 이렇게 잡습니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 부분 14만 원을 기점으로 지지할 때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고점 대롱되는 포인트 잡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들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산을 그리고 내려왔죠.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 타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